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하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삭감 기조로 뉴욕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정부가 출범 4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며 노동계층을 위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위해 헌신한 ES더 공동대표를 임기 4년의 제4대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하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법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왔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중산층 가입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자체도 평균 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전반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은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과 협력해 보조금 연장안을 청원서 방식으로 강제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연소득 8만 5천 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보험료가 최대 2만 2,6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저소득 단독 가구도 연간 약 1,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삭감 기조로 뉴욕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16일 발표한 연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에서 시정부가 2025에서 2026 회계연도에 약 21억 8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어 2026에서 2027 회계연도에는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감사원은 연방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지원 삭감을 단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재정 적자가 시작됐으며 향후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에는 렌트 지원과 공공복지, 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 적자를 떠안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금융권 실적 호조로 시 세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음에도 아담스 행정부가 3년 연속 세입 안정화 기금에 단 500만 달러만 적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에 대한 연방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푸드스탬프 행정자금과 긴급주택 바우처, 렌트 지원금, 초과근무 수당, 신규 교사 채용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연방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지금이야말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정부가 출범 4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며 노동계층을 위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과 경기 침체, 범죄 증가라는 위기 속에서 취임했지만 도시 안전 회복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격 사건은 50% 이상 줄었고 불법 총기 약 2만 5천 정이 압수됐으며 지하철 범죄와 삶의 질 관련 민원도 감소했습니다. 노숙자와 중증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 노숙자를 보호소와 주거시설로 연결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정책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2032년까지 주택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저렴주택 확대와 공공주택 개보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현재까지 43만 3천 호를 조성 및 계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뉴욕시 일자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도입과 보육비 경감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는 해내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왔다며 지난 4년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시청 인근에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상징하는 물품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미주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위해 헌신한 이에스더 공동대표를 임기 4년의 제4대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6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식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에스더 공동대표를 제4대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선출된 이에스더 대표는 신임 대표로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시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화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서 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일을 소중하게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으로 역사의 큰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며 5.18 영령들의 희생을 추도하고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부활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원한을 누가 감히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후세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여서 알려줄 사명이 있고 에스더 이 신임 대표는 북미민주포럼 뉴욕 지역 대표, 뉴욕 한인회 이사장, 미동 북부 한인회연합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 판사 숙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소속 판사를 대거해고 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법원 판사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연방 전체 이민 판사 7분의 1 규모인 약 100명이 해임됐으며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지에서 해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뉴욕에서는 하루 만에 이민법원 판사 8명이 해임됐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망명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가 재판 도중 해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임 통보는 주로 금요일 오후 2줄 분량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치를 두고 전직 판사들은 망명 인용률이 높은 판사들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셈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민정책을 총괄했던 도리스 마이스너 현 이민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 정도 규모의 판사 숙청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행정부가 정부 기조에 반하는 판사들을 내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행정부는 기존 판사들의 자리를 이른바 추방 판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법무부는 대대적인 추방 판사 채용에 나섰으며 채용 공고에는 세대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기회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토안보부 또한 이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에게 철퇴를 내리고 공동체와 문화를 지키자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에 사실상 대규모 사면을 강요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40만 건에 달하던 적체 사건이 사상 최대 감소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의사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7일 의료적으로 조력된 죽음을 허용하는 의료적 임종지원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법안 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내용에는 뉴욕주 거주 요건과 5일의 숙려기간, 그리고 환자가 생을 마감하겠다는 구두 요청을 의무적으로 녹음으로 남기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루게릭병으로 오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의 권리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연민이 깊은 분이며 말기 환자들에게 자비로운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도 그 연민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먼저 생명 종료 약물을 요청해야 하며
2명의 의사가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과 6개월 이내의 예상 생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펄 주지사는 여기에 더해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판단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와 반대 단체들은 의사 조력 사망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뉴저지주를 포함한 12개 주와 워싱턴에서 이미 의료적 임종 지원이 합법입니다. 지난 13일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총격범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6일 수사당국은 용의자와 관련한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한 뒤 캠퍼스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용의자가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빠른 속도로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키는 약 5피트 8인치 정도로 추정되며 다부진 체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소셜미디어에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전화를 해달라고 번호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미 동북부 지방의 날씨 속에 해가 빨리 지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고 폭설까지 내려 흔적을 찾기 더욱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총격범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도 흐릿합니다. FBI 탄도 전문가들은 현장을 재현하는 작업을 벌였고 경찰은 학교 인근에 있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보안 카메라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하며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의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 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됩니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하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합니다. 해당 국가 국민은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이릅니다.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를 신랄하게 평가한 폭탄 발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베니티 페어는 16일 와일스 실장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와일스 실장은 고도의 중독자는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고 설명하면서 나는 강한 성격에 대해 전문가라는 셀프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깎아내리는 디스전을 선보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는데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 추종자로 돌아섰다고 했고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 중독자로 지칭했습니다. 폭탄 인터뷰가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맥락을 무시하고 꾸며낸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의식한 듯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단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평소 자주 말했다면서 와일스 실장은 훌륭하다고 거듭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아가씨로 불릴 정도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 와일스 실장의 이례적인 폭탄 인터뷰는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이 없는 인터뷰라고 꼬집었고,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가 공개된 후 백악관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도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00만여 대의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6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35개 주 검찰총장이 진행한 관련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도난 방지 장비 설치 등 조처에 합의했습니다. 양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받을 수 있었던 차량을 포함해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아연을 보강한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도난 방지 기술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사는 소비자 보상 및 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주정부에 최대 9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키스 앨리스는 양사의 추산치를 인용, 이번 사안과 관련 있는 모든 차량에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22년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 중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들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의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절도범들은 이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현대차 기아 차종을 노렸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479.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지목됩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달러 수요가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오전 98.217선에서 오후 들어 98.47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름 시즌의 과소비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의 우려 속에서 10월 소매 판매가 7,32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감의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한인 태권도 관장 유 씨에게 호주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사업 구조를 대폭 감축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모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존슨앤존슨 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습니다. 구직 플랫폼 글래스도어는 2025년 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피로를 선정했으며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가 지난해 대비 41%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여파로 일본에 남아있던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에 중국으로 반환되며 일본이 54년 만에 판다 무보유국이 됩니다. 샤넬이 2014년에 선보인 XXL 쇼핑 바스켓 백 제품이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15만 2,400달러로 낙찰되며 샤넬 가방 중 최고 낙찰가를 갱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